안녕하세요. 손현정입니다. 최승욱의 진짜 주식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승욱 파트너와 2달 동안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진짜 주식을 잘 살펴봐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최승욱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이 진짜 주식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알려주신 종목 중 굉장히 많이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핵심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최승욱 파트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깨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개, 관리 우선까지 다 포함하면 한 7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종목 중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 조건으로 치면 진짜 주식이죠. 실적이 좋고 수급에 의해서 날아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로 간다든가 뭐 어떤 추천을 통해서 이런 걸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과 수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정의로 제가 진짜 주식을 내렸습니다. 이익 성장이 뛰어나고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그들 종목에 큰 손들 수급 들어온 종목들이 바로 이 진짜 주식입니다. 이거는 뭐 주식 초보분들도 정의만 내리고 그런 종목들만 직접 찾아낼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바로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진짜 주식 맞고 한 2개월 동안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샘플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면, 종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가장 의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이게 바로 진짜 주식이구나 샘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 지질이 지금 이제 많이 올랐네요.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시총 1,200억, 지금 이제 1,600억까지 올랐습니다. 21선과 61선이 나란히 타고 가는데, 지금 이런 유형의 패턴들을 보이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종목 장세가 더 많이, 지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주식의 조건은 역시 지난 몇 년간의 이익 성장이었었죠. 그래서 자 보시면 실제 2024년만 하더라도 이렇다 할 영업이 없습니다.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200억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2014년도만 하더라도 3년 전에 3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동아 지질이 2015년도에도 40억이 나왔고, 자, 의미 있는 실적은 지난년도부터라 그랬죠. 작년도부터 120억의 영업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자체가 좀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이제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210억 정도. 지금 1분기가 이번에 한 5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 4분기 기준하면 거의 예상치 정도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이거는 너무 싼 것이겠죠. 해서 지금 열심히 시가총액이 올라갔어요.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시가총액이 커지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이익 성장이 있었죠. 거기다가 미래 실적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거기다가 메이저들 수급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 수급위에서 처음에 스타트를 걸고, 지금은 중간에 매물이 나와도 이미 21선 타고 또 시장도 좋으니까 중간에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동아지질 같은 앞으로 샘플,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는데 원래 미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샘플 같은 종목이 되겠죠. 자, 이런 종목과 함께 지금까지 아모텍을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모텍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시가총액은 아직 3,000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가총액이 합당한지는 여러분 지난 3년간 이익 성장 그리고 원래 예상 실적을 보시면 되겠죠. 지난 2014년도에 불과 영업이익이 봐야 25억밖에 나오지 않다가 그러다가 2015년부터 21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뛰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년도 영업이익은 290억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 해는 역기저 효과가 나서 영업이 감소라는 경향을 보이죠. 근데 290억이고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고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3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는 다소 90억, 1분기는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급 볼륨은 35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과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부터 수급이 굉장한 수급이 들어왔었죠. 여기 보시면 기관 수급이건 2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들어왔었고,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 올 3월 달이었었죠. 이거를 또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고가를 깼죠.
어디 한번 아모텍이 들어갈 자리도 명확했습니다만 중간에 나올 자리가 없었죠. 60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은 보통 60일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많이 하죠. 실적이 위에서 올라가는 종목이었지. 이게 재료로 올라가는 거나 테마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60일선을 했어도 충분했었고 역시 실적이 베이스가 되니까 이렇게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게 아모텍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SKC 코롱 PI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소개를 진짜 주식이 아주 정석 같은 종목이 바로 이 SKC 코롱 PI인데 시가총액이 보시면 6천억대입니다. 다소 조금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폴리미드 수요 자체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이 폴리미드 생산 공정이라든가 폴더블 스마트폰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제품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많이 소개를 해왔었고요. 자, 실적을 보시면 지난 연도까지 지난 3년 동안에 한 300억대, 작년에 조금 더 나왔었죠. 320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420억까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가 12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60%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 많이 나오면 500억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400억 예상치는 넘어설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깼지요. 신고가를 깼는 종목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진짜 주식에서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정말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거기에 수급 들어오고 만약 기술적으로 20일, 60일선을 아주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는 종목을 가졌었다면 아마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최고 실적을 올릴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SKC 코롱 PI라든가 아모텍 동아지질 같은 종목들이 가장 샘플 같은 종목이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지금도 이들 종목은 계속 신고가 깨고 날아가고 있으니까 중간에 내리시면 안 되겠죠.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후성입니다.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안 가는 건 없었죠. 우리가 에코프로부터 해서 일진머티리얼, 포스코 ICT, 또 후성 이런 종목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 사람도 그랬었고요. 시가총액이 조금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만 성장 속도를 보죠. 9천억인데 지난 2014년도에는 90억이 적자가 나왔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시죠. 2014년도에 90억의 적자를 냈었던 기업이 15년도에는 150억의 흑자 저단으로 성공을 했고 작년에는 2배가 나왔습니다. 360억이 나왔어요. 올해는 530억까지 예상이 됩니다. 1분기 이제 한 100억 정도.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500억 정도에서 아마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난 2014년도에 90억의 적자 기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후성의 성장성 이제 이들이 만드는 이 전해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냉매가스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성에 대해서 뭘로 평가를 할 거냐라는 거지요. 앞서의 아모텍도 그랬었고 또 SKC 코롱 PI도 그렇고 이런 종목을 뭐로 평가를 할 겁니까? 실적밖에 없지요. 근데 실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대차대조표부터 해서 영업흐름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까요? 이 또 내재가치 가치까지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마 그것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배워도 아마 완벽한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의 영업이익의 추세 이런 것은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의 예상치 같은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발품을 팔면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도 못 믿어보니까 이렇게 수급을 확인을 하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정면을 찾는 것 이런 몇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의 비교 분석은 생각보다는 쉬울 것이다라는 거죠. 사막 콘덴서도 이 기간 수급 딱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정변이 되면 실적이 좋은 건 아닌가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연도 영업이 한 60% 정도 성장을 했는데 50억에서 작년에 한 90억 정도가 나왔고 올해 예상치가 1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150억을 넘어설 거란 얘기가 좀 많이 있죠. 기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번 보세요. 수요일 날이었었죠. 월요일 날 깊은 음봉을 맞았습니다. 살짝 21선을 이탈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에 바로 보면 이 음봉을 먹으면서 21선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가 입는 유형의 패턴이다. 바로 진짜 주식 같은 경우 제가 이 대형 산불은 쉽게 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불씨가 살아나듯이 이런 사막 콘덴서를 한 번 이렇게 흐름을 살렸고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SKC든 아모텍이든 동아지질이든 사마콘데서든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원래 실적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니까 떨어지면 서로 대기면서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살려고 하고 있죠. 날아갈 때 못 들어갔다가 조정받으면 살 마음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조정일을 다 기다리죠. 해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보면 종목에 대해서 이 매도 사인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W게임즈를 봅니다. 자, W게임즈는 자 보시면 두 단계가 자 보면 주가 레벨업이 두 번이 됐었어요. 자 그동안에 국거처 시간에 많이 소개를 했었던 자리였었죠. 자 이게 보시면 지난 연도 연말쯤이었습니다. 연말에 기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영업이익이 300억 400억씩 나오는데 이 모바일 게임입니다. 영업 마진이 거의 한 30% 이상.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이 한 40% 가까이 나왔었죠. 게다가 이번에 자 뭔가 한 건 했었습니다. 자 이 W게임즈보다 훨씬 더 큰 회사를 이번에 인수를 했죠. DDI라고 자 거의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입니다. 이거는 1조 정도에 주고 샀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니까 앞으로 시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자 여기서 기간 수급에 의해서 정렬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DDI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습니다. 레벨업 되고 난 다음 이 정도 급등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여기서 매물이 나와야 맞죠? 나오면 가격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없고 기간 조정만 있습니다. 그죠? 자, 기간 조정만 있다라는 것, 가격 조정이 없다라는 건 대기 면세가 상당히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갭에서 자 만약에 매물을 받았으면 이게 상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 금요일 날 이 자 윗골에 있는 매물들을 오히려 소화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 점핑 양봉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연도 450억도 지난 연도 한 4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원래 많게는 한 700억 정도가 봅니다. 근데 1분기만 1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700억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 가치로도 결코 시가총액이 이게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다 앞으로 DDI의 어떤 이런 시너지까지 고려한다면 그 글로벌 1위 기업이니까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W게임즈는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실적이 원래 700억 이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DY 파워를 봅니다. 자, 2014년도에 10억에 불과했던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10억이 나오던 기업이 2015년도에 한 100억 정도가 나오고 작년에 140억이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17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불과 몇 년 만에 기업 자체가 한국을 탈퇴를 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과거의 컴투스도 그렇고 리더스 코스메틱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10배, 20배씩 폭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실적이 없던 기업들 혹은 적자나던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 턴어라운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100억대, 2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과거의 컴투스 같은 경우는 70억짜리가 1년 만에 1000억의 영업이익을 냈었죠.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20억 나오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10배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20배까지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 앞서 그때 소개를 한번 했었던 거였는데요. DY 파워처럼 이렇게 10억대에 불과하던 기업이 갑자기 100억대로 나오더니 지금은 원래는 170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신고가를 깼습니다만 신고가가 많이 오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그리고 지금 보면 10억대에 있던 자 영업이익이 170억까지 나오는데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서 오른 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실적이 주가 상승보다 훨씬 더 실적 성장 속도가 빠르면서 지금 신고가 깨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자 보면 지난 연도 말에도 비쌌고 올 초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고 항상 올라갈 때는 비싸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가는 종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절하게 60일선 기준에서 거기서 이탈하면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런 종목들 올랐다고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자 와이솔도 정별이 되는 과정을 한번 봐보시면 정별이 되는 과정에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60일선을 여러 차례 두드리다 결국은 정별이 됐고요. 최근에 자 수렴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와이솔도 역시나 자 상당한 실적 120억이 나오다가 갑자기 360억이 나오고 지난 연도는 430억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500억 이상까지 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3,500억에 불과하다는 거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롯데하이마트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메이저 매집주로 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했었던 게 바로 이 롯데하이마트입니다. 우리가 굳이 뭐 앞으로 자 이 유통 주식이 어떻고 원화 강세 자 유통 주식이 어떻고 이런 걸 우리 몰라도 됩니다. 진짜 주식 관점으로 한번 봐보시죠. 2014년도에 1,4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15년도에 1,600억의 영업이 나왔습니다. 지난년도에 1,750억인가? 40억인가 이 정도 영업이 나왔었고요. 올해는 1,900억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900억이면 시가총액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음에도 자 시가총액이 증가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 IMF 때 삼성전자 3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롯데제가 롯데칠성은 5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으니까 주가가 지금 200만 원이 넘는 것이죠. 해서 자 이들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왜 롯데하이마트를 이렇게 샀을까요? 결국은 원래 최고의 실적 1,900억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를 예측하고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시는 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미래 실적이 잘 나올 종목. 그런데 의심스럽죠. 잘 나온다고 하고는 이게 역정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확인하는 겁니다. 큰 손들,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좀 확인하고 그걸 갖고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자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진짜 주식만 매매하면 된다.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수급 들어온 종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매매는 매우 안정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승호 파트너께서 짚어주신 진짜 주식 중에서도 교과서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은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 메이저 수급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인데요. 동아 지질도 있었고요. 아모텍과 SKC 코오롱P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후성은 또 성장성도 함께 돋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신고가와 더불어서 또 급등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는 기관의 적극적 매수세가 두드러진 종목인데요. 진짜 주식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W게임즈는 최근에 DDI 인수 소식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DI파워 같은 경우엔 불과 몇 년 만에 실적이 급상승하면서 크게 성장한 종목입니다. 자, 그 외에도 와이솔과 롯데하이마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진짜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숫자 비교를 강조해 주신 바 있는데요. 지난 2시간 동안에는 시가총액과 또 이 영업이익 성장률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업이익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최승호 파트너, 영업이익은 저희가 어떻게 숫자 비교를 하는 걸까요? 네, 영업이익은 뭐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데 자, 제가 지난 이익 성장도 3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죠.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쉽게 개인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으면 두 개가 나오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표가 됩니다. 자, 뭐 혹자는 또 순이익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산 매각, 부채 탕감 이런 것까지도 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자 실제 매출에서 영업 활동에 의해서 본 것들, 매출 원가 이거 다 뺀 상황에서 이런 것들만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 뭐 자산 매각이나 지금 영업 활동은 그렇죠. 자, 매출 원가 판매비 관리비를 빼는 거지 이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매출에서 공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자산 매각이나 부채 탕감 같은 것도 자, 우리가 이 순이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R 같은 경우도 결국 주당 순이익 EPS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라서 이 여러분들 PR도 조금 조심해야죠. 너무 저 PR 종목들 3배, 4배짜리. 근데 평소에 실적은 안 좋았는데 3배, 4배 PR이다라면 거의 대부분 부채 탕감을 했거나 자산을 매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냥 영업이익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도 자 중요한 건 그죠. 추세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해 영업이익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영업이익을 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10%, 전체 매출액의 10% 이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보통 뭐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억이면 거기다 곱하기 한 10 정도 하면 그냥 10년치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의 사례를 한번 보죠. 영업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대단한 급등이 나왔었던 자 종목이죠. 자 동부하이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라고 해서 반도체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자 동부하이텍이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1조까지 날아갔는지 자 불과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1000억대에 허덕이던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1조까지 갖는 건 이해가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부분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이 중국 메이커들에게는 직접 반도체 칩도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TV 업체들 메이커들에게도 실제 자체 칩을 만들어서 좀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생산도 한다는 거지 위탁 생산이 파운드리만 하는 건 아니라고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마진 한번 보시면 되면 알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죠. 450억의 영업이익과 지난 2015년도에 1,200억 그리고 작년에 이제 1,700억이 나왔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000억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조입니다. 1조의 한 10% 정도가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00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치만 자 만약에 이 기업을 동부하이텍을 1조를 딱 주고 샀어. 그런데 한 해 영업이익을 200을 거두면 5년치만 하면 거의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주가는 상당히 싸죠. 자 여기 한번 마진을 한번 보시면 마진이 지금 22%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27%까지 나옵니다. 이건 결코 만약에 파운드리만 갖고 온 절대 이 정도 마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부하이텍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그냥 위탁받아 반도체 생산해주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팹리스 업체를 조금 더 높게 보고 파운드리 업체를 좀 낮게 보는 것도 우리가 조금 없애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건 기준이 아니라고 했죠. 뭐요? 영업이익 3년치 추세. 450억에 1200억, 1700억. 예?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에 그리고 영업 마진 이런 것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숫자 비교는 간단하죠. 이런 건 뭐 자 쉽게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몇 개만 더 볼까요? 자 텍셀레테콤도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억, 270억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700억이 나왔습니다. 좀 안 믿길 정도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원래 1분기에 160%를 증가를 했으니까 지금 분위기는 한 900억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죠. 시가총액 4,300억, 4,300억의 전년도 영업이익만 700억만 잡더라도 글쎄 이게 몇 배가 됩니까? 자 거의 한 7년치만 곱해도 4,300억은 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싸다고 봐야죠. 그런데 원래 1분기가 벌써 160%나 성장을 했고 200억이 나왔으니까 원래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800억, 많게는 좀 1,000억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시가총액이 바로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만 딱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바로 쉽게 이렇게 좋은 기업이구나. 이들이 왜 이렇게 날아가는지는 수급만 들어온 날만 딱 기대를 하고 있다가 수급 딱 들어온 이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20만 주 들어온 날이었었죠. 바로 급등합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쉽게 종목을 평소에 영업이익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치 영업이익을 알고 원래 예상치를 알고 있다가 수급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다가 자 이번 예를 들어 수요일 날 같은 날이었죠. 수요일 날에 수급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가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전혀 급등할 수 있는 징후도 없었죠. 그러다가 아침부터 20만 주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미리 자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금요일 날 좋은 흐름을 보였던 사조고양도 봅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이에요. 근데 1,000억이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2015년도에 나오다가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220억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작년보다가 주담하고 통화를 했을 때 작년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원래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1,500억에 220억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의 볼륨만 딱 보시면 네번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수급 들어오니까 사조오양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직접 하시는 데 도움이 바로 될 겁니다. 기간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이번 주처럼 이번 주에 음봉 연속해서 나오니까 바로 금요일 날 강한 양봉이 나왔네요. 다음 주에 자 사조오양은 음봉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글쎄요 25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지난년도 220억이 나왔었고요. 자 애경유화를 봅니다. 애경유화도 이번 금요일 날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자 정배열은 지난 4월 달에 만들어졌고 21선과 61선이 나란히 가는데 61선을 타버리니까 좋은 점이 있죠.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1선을 타버리면 기회가 없는데 61선 타니까 기회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750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많게는 한 900억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4,000억은
비싸다고 보기가 어렵죠. 2015년도에 300억에서 작년에 75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만 보면 딱 이 기업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의 볼륨 갖고 바로 시가총액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1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만 딱 봤을 때 애경유한은 절대 비싼 게 아니구나. 3천억, 4천억이라도 영업이익이 원래 900억 정도가 나온다면 4천억은 싸도 이거는 너무 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반도체 쪽에 한번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고가를 깼습니다. STI는 대단한 급등이 있죠. 외국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면 굉장히 비싸 보여요. 시가총액이 2,100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의 볼륨을 모르면 저 시가총액이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없죠. 자, 추세를 한번 봅니다. 14년도에 한 80억 정도가 나왔었고 15년도에 영업이익이 120억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220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330억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 영업이익에 220억 정도 영업이익에 여러분이 관심만 가졌으면 시가총액 2,100억, 그것도 급등해서 2,100억이죠. 날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1,500억에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1,500억에 샀다고 치죠.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330억입니다. 그러면 5년치만 줘도 되겠죠. 만약에 10배수로 준다면 얼마 됩니까? 시가총액은 3천억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은 간단하게 STI 갖고도 2배 정도의 수익도 가능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승호 파트너께서 짚어주신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부하이텍이 있었는데요. 시가총액이 10억에서 1조로 급성장한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의 급증이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텍셀 네트컴은 최근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급등한 종목입니다. 사조오양도 역시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수급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요. 그 외에도 애경유화와 STI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근 3주 동안에는 이 최승호 파트너만의 투자 원칙을 알려주셨었죠. 오늘도 역시 이 투자 철학이 담긴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최승호 파트너 투자 원칙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동안의 실전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과정에서 다 설명됐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정비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우리는 놓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달콤한 정보들, 재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통 우리가 추천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놓치는 것이죠. 근데 자, 정별이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다른 거 안 보는 건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짜 주식이어야 됩니다. 진짜 주식을 사는 이거는 어때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이 좋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어디서 사느냐는 거죠.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떨어질 때 살 수 없는 것이죠. 해서 정별이 완성이 되는 그 기준은 21선과 61선을 봅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전문가마다 다 견해가 많이 다르죠. 어떤 전문가는 또 주봉을 많이 보고 월봉을 많이 보는 또 전문가도 있고 심지어 11선을 보는 전문가도 있고 다 241선도 보기도 하고 뭐 121선도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1선과 61선.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분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장기 이평선들은 저한테는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1선, 특히 61선만 잘 기준하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어떤 거든 저는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슬림화하는 거, 단순화시키고 슬림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이론에 빠져 있거나 자, 이거는 뭐 가치 분석이든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든 너무 많은 이론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정확한 숫자 비교를 놓친다는 거죠. 당장 올해 나올 실적들, 1,800의 종목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나오는 거 다 확인하셨나요?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그 분기 실적이 만약에 지난 1년 평균 영업이익에 비교해서 그보다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가면 비교 분석해 보냐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다른 재료라든가 차트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영업이익이라든 또 미래 실적에 대한 이런 숫자 비교를 놓쳐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것은 최소화하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이론, 너무 많은 보조지표는 버리시고 그냥 21선과 61선이 크로스되는 자리만 보죠. 크로스되기 전이가 제일 좋죠. 정비열 직전에 61선은 있고요. 21선이 크로스가 되기 전 단계에 있겠죠. 21선이 자 예를 들어 전 단계에서 뚫기 전에 61선을 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뚫고 난 다음 정별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눌림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별 전에 61선 돌파할 때 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1, 61선 이미 정별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눌림목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역별이 되기 전이라면 이제 61선이 21선으로 파고 들어오기 전이라면 정별 종목으로 그냥 교체 매매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적인 어떤 분석 도구는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되죠. 실제 화면을 통해서 자 종목들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선 돌파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급소인데 61선 돌파하는 자리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게 제가 빨간 색깔로 만들어 놨는데 61선을 돌던 자리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하이마트도 그렇고 이런 유통주가 이렇게 날아가리라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61선 위에 121선과 241선을 보고 있다면 자 121선은 위에 있을 것이고 241선은 더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61선을 돌파를 해도 위에는 머리 위에는 121선이 있고 또 241선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는 아직 급소가 아닌 것이 되겠죠. 해서 자 너무 큰 장기 평선이 있다고 보면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61선을 넘는데 자 그러면 그만 보는 거 아니죠. 굉장히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트는 지난 연도 10월 달에 딱 한 번 자 61선 뚫을 때는 딱 한 번 급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1선을 안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봐야죠. 자, 저거는 누구든지 좀 관심만 가지셨으면 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주고양도 가장 최근 이번 4월 달에 61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뚫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정별이 만들어지죠. 정별을 만들고 기간 수급 들어와 버리니까 사주고양이 지금 패턴이 완벽하게 정별이 완성이 됐죠. 자, 저런 것은 저 때를 놓치면 많이 좀 아까웠다고 보면 되겠죠. 자, 토텍 같은 경우도 토텍이 지금 61선 타고 올라가지요. 61선을 타기 위해서는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때 봤더니 수급에 의해서 뚫는 것, 지수에 의해서 뚫어도 안 되고 추천에 의해서 뚫어도 안 되고 재료에 의해서 뚫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외국인들 큰 손에 의해서 뚫어야죠. 누군가가 이 큰 손 관리자에 의해서 뚫는 그것만 인정하면 그러면 차트 갖고 우리가 기준 삼는 게 차트가 뭔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수급에 의해서 뚫었으면 차트가 의미가 있죠. 그리고 61선 정별이 딱 됐죠. 이 자리가 크로스가 되는 자리입니다. 21, 61선 크로스가 되고 난 다음에는 61선만 기준하면 되겠죠. 자, 절대 밀리지 않고 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자 최근에 이제 동진세미캠도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 가구도 아닙니다. 지난 4월 달이었죠. 61선을 뚫는데 봤더니 외국인한테 쌍끌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크로스가 되고 21, 60선 타고 올라갑니다. 먼 과거 얘기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지난 4월 달에 동진 세미캠을 수급 들어오는 날 60선 뚫는 걸 봤으면 물론 이 종목은 원래 650억 정도 사상 최대가 예상됩니다. 지난년도 450억이었으니까 지난년도보다도 동진 세미캠이 200억 정도 영업이 더 나오는데 쌍끌이 수급 들어왔고 호시탄탐 노렸던 거죠. 노렸는데 수급 들어가고 60선 뚫으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많은 급소가 다시 자 나오게 되겠고요. 자 61선을 재돌파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차례 아모텍 경우는 지난년도 11월 달이었죠. 지난년도 11월 달에 61선을 연속해서 돌파를 합니다. 한 번 돌파를 했다 실패를 했는데 다시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61선 재돌파하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와이솔처럼 61선을 두 차례 근데 그때마다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뚫었다면 이거는 더 두 번째 자 돌파될 때는 여러분 뭐 반드시 자 들어갔어야 되겠고요. 후성도 봅니다. 후성은 가장 최근이었죠. 이번 3월 달에 기간 수급이 들어오더니 61선을 양문양 패턴으로 연속해서 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두 번째라도 들어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SK 하이닉스도 자 보시면 하이닉스가 여러분 자 만약에 지난 과거로 돌아가서 언제였어요? 지난 연도 여름이었었죠? 여름에 만약에 61선을 두 차례 뚫을 때 60선 뚫고 살짝 깨졌다가 다시 뚫을 때가 들어갔었다면 물론 쌍끌이 수급 들어올 때였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나 편해요. 지금까지 61선을 안 깨고 날아가고 있으니까 대단한 급등을 계속 자 물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21선 눌림목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눌림목을 자 도전 비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1선 자 도전 비전 자 한번 보죠. 21선, 61선 자 두 개 날아가고 있는데 골든이 나고 난 다음에 자 두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61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겠죠. 61선을 타는 경우가 있겠고 이 종목처럼 21선을 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1선 타고 가는 종목이 훨씬 더 강한 종목이죠. 다만 여러분에게는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적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21선과 61선이 이격이 커지다 보니까 들어가려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갖고 있는 분은 더없이 좋죠. 자, 골드는 날 때는 여기에 급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21선을 타야 되니까 음봉을 먹는 자리 그리고 수급 들어온 날만 급소가 됐죠. 자, 더존 미존은 어떻게 보면 한두 번 기회 외에는 중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고 아까 이마트 보셨죠? 하이마트를 봅니다. 롯데 하이마트를 보시면 자, 골든 나기 전 단계 여기서 61선을 뚫었습니다. 엄청난 수급 들어온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관들도 들어왔었고 이마트나 롯데하이마트랑 똑같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61선을 강하게 깼죠. 골든은 났습니다. 자, 골든은 61선 위에 나니까 당연히 골든 크로스가 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골든 나기 전에 그러니까 정결이 되기 전에 잡는 게 최고죠. 그때 수급 들어오면. 그래서 기술적인가 수급과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이 세 가지만 조합되면 정말 주식 한 달만 하신 분도 충분히 이런 종목을 잡아낼 수 있으라 보여집니다. 자, 급소. 그 다음에는 어때요? 21선 눌리면 왜 수급이 다 들어오고 있죠. 그때마다 계속 롯데하이마트는 21선을 자, 타고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과 많이 했던 동아지질도 지금 어디를 타고 갑니까? 60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골든 나고 난 다음에 21선을 좀 계속 타고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21선 타니까 반드시 음봉을 먹는 날 들어가야 되겠죠. 음봉은 매물입니다. 단기 매물을 소화를 해야 그날 바로 매물이 그 다음날 쏟아질 매물이 없죠. 그래서 최소한 음봉 하나 정도는 먹어주는데 그 자리가 21선이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거래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으려면 61선을 타는 종목이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앞서 보셨던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골든이 났는데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61선까지 딱딱 밀려줍니다. 이런 경우는 61선에 들어가기는 오히려 더 좋죠.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금요일 날 10%전 종목 통틀어 아마 캐시틱 다음으로 동부하이텍이 최고의 수익을 주지 않았나라 보십니다. 조금 전에 롯데하이마트를 보셨는데 이마트를 보지요. 이마트도 61선을 타고 가는데 골든은 지난년도 10월 달 그러니까 오히려 롯데하이마트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는 61선에서 다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61선에서. 이런 경우 수급 들어오고 61선이 쉽게 잘 안 깨지는 거죠. 실적도 좋은데 수급이 안 물러나면 61선은 자 반드시 지켜냅니다. 그래서 정결이 그래서 중요하죠. 정결이 되면 21선만 타는 게 아니라 제일 하단에는 61선을 끌고 올라갑니다. 굳이 121선이 뭐가 필요할까요? 241선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낫겠지만 이거 외에도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죠. 그 많은 영업이익의 비교들을 그리고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 많은 숫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121, 241선 이거 언제 다 볼까요? 보지 마시고 그냥 몇 가지 21선과 61선만 자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애경유 하나 더 보죠. 자, 애경유는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골든은 났죠. 정결이 됐습니다. 자, 61선에서 계속 타고 가니까 새롭게 다시 급소가 이번 금요일 날 또 한 번에 자 급소가 나왔다 봐야 되겠고 자, 이 주도주라고 본다면 진짜 주식은 바로 이 평행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했었던 종목이죠. 에코프로를 봅니다. 21선과 61선이 나란히 이렇게 평행 추세를 가죠. 이런 경우는 21선 타고 간다기보다는 61선과 21선 사이에 살짝 이탈하면서 다시 21선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보니 이렇게 평행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또 와이솔을 봅니다. 자, 와이솔도 21선과 61선이 평행 추세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이번에는 이제 수렴이 됐으니까 지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자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도 21선을 타고 가면 이격이 커지죠. 그런데 21선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21, 61선이 나란히 가는 평행 추세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롱런할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5일 연속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ICT 이익이 좀 낮다고 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거나 목표 주가 잡고 나오는 일은 없어야죠.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한임은 오랫동안 지금 21선, 61선과 상당히 타죠. 이 참 한임이 저렇게 간다면 좀 안 믿길 정도로 21, 60선 멋진 네, 자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BH를 보죠. 퍼펙트합니다. 신고가를 깨는데 21선 수렴 구간에 한 번씩 나오는 이유가 그래야 평행 추세가 나오죠. 조정이 한 번씩 61선까지 와줬던 것이죠. 자, 신고가 깨고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결국은 21, 60선 타고 올라갑니다. 그거는 진짜 주식이니까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준, 많은 기준을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측면은 61선은 꼭 놓치지 마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이벤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진 캐스터. 네, 진짜 주식도 과연 실적이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정별 직전 관심 종목들인데요. 60일 돌파 시점에 놓인 종목들입니다. 이마트가 있었고요. 사조 오양 그리고 톱텍, 동진 세미캠을 짚어주셨습니다. 60일 재돌파 시점에 있는 종목들은요. 아모텍, 와이솔, 후성,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1선과 60일선 눌림목에 관심 있는 종목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선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더존비존, 롯데하이마트, 동아지질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61선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이죠. 동부하이텍, 이마트, 애경유아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평행 추세의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와 와이솔, 포스코 ICT, 하림, 그리고 BH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최승욱의 진짜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국가 책임제 강력한 시행 의지에 치매 치료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중 치매 관련주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명문제약, 2번 웨드프론, 3번 CJCGV, 4번 신신제약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30분께 금전수 대박 화분을 증정합니다. 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운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방송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최승욱 진짜 주식 방송 시작한 시간부터 다가오는 11일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익 성장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 당장 공략 가능한 이익 성장주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최승욱 파트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종목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요거를 통해서 올해 예상치를 넘어설지 또 큰 손 수급 들어온 것 같고 확인하는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주, 메이저 수급주를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거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살짝 찍어 놓고 자, 만약에 이런 종목을 그대로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가 자, 21선이든 61선이든 아까 말씀드린 자리가 오면 눌림목 구간에서 수급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눌림목 구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번 주에도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올라갔듯이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들이 최소한 9시 50분 정도까지만 확인하시고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만 이 15개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들은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한 종목이었고 이 종목들, 자, 애경유아와 바텍, JVM, 환인제약,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그 밑에 메이저 수급주들, 메이저 수급주는 오늘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들 종목을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죠. 사조 오양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적자 기업이었어요. 불과 2014년도에 3년 전에 적자 기업인 게 올해 예상이 얼마냐? 지난 연도 220억이었으니까 250억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이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좀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TCK입니다. 지난 연도 70억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 160억의 영업이익을 냈었고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은 270억을 냈습니다. 자, 올해 예상은 거의 한 400억 가까이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자, TCK, 그다음에 한솔테크닉스를 봅니다. 3,700억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230억, 올해 340억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성장 속도를 놓고 보면 그렇게 비싸다고 보이지는 않죠. 다만 기관들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수급 들어오는 날 만약에 다음 주에 음봉이 나왔는데 기관들, 외국인들은 좀 포기하고요. 기관들이 만약에 수급 들어온다면 한솔테크닉스는 바로 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에서도 바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자, 나스미드를 봅니다. 나스미드는 영업이익의 볼륨이 지금 시가총액 4천억입니다만 올해 예상 영업이 280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의 마진이 거의 한 5%대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 굉장히 성장 속도가 뛰어납니다. 80억, 110억, 지난 연도에 150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올해 예상치가 28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이 뛰어난 나스미디어 20일, 60선 타고 있는데 61선까지 가지도 않죠. 자, 앞서 보셨던 대로 21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요. 컴투스님은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기관 수급은 상당히 좋네요.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600억, 1,900억이 나왔었고 원래 예상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은 분명히 성장을 했죠. 1,000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1,500억, 지난해는 1,900억까지 나왔네요. 3년간의 영업이익은 뭐 꾸준하게 나왔다고 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미래 실적주들을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애경유화입니다. 애경유화는 지난 연도 750억인데 원래 많이 나오면 900억 정도까지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천억입니다. 그래서 원래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분기 실적을 잘 봐야죠. 이번에 상반기까지 한번 잘 보시면 만약에 예상치가 상반기에 영업이 한 400억까지 나왔다. 그러면 일단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800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난 연도는 700억대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1분기, 2분기 자 기준해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상치를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바텍이 지금 시가총액 한 4,700억 정도가 되네요. 지난 연도는 450억 정도의 자,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1분기가 영업이익이 70%나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더 낫다. 기본적인 수치가 나온 건 없지만 지난 연도보다는 잘 나오리라 보여지고 있고 모 증권사가 본 거는 그래도 한 520억까지는 자, 본 게 있어서 시가총액 비교하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을 하네요. 바텍은 다음 주에 자, 일단 뭐 음목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JVM은 이번 주에 기간 수급이 조금 들어오니까 바로 급등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연도 영업이 한 150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240억 정도가 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수급 들어오니까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자 시작합니다. 자, 한미사이언스가 합병을 했으니까 한미와 앞으로 자 한미약품과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신경정신과의 의약품이 거의 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인제약인데 치매 관련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천연물을 자 치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 치료제의 전임상 단계에 와 있는데 글쎄요 최근에 자, 이 새 정부 들어서 뭐 대단한 테마로 만들어지고 있죠. 자, 우리는 그러나 진짜 주식 개념으로 재료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지난 연도는 21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원래 260억을 냈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에 260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시가총액 3,500억이다. 자, 절대 비싼 종목은 아니겠죠. W게임즈는 원래 예상 영업 700억 그리고 DDI까지 감안한다면 시가총액 1조는 자, 절대 또 비싸지 않은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메이저 수급주를 봅니다. 이거는 수급을 한번 쭉 보시죠. 삼천당제약은 신고가를 깼습니다만 이번 주에 다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깼고요. 코리아 오토글라스 같은 경우는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에서 변동성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자 이익 실현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으면 다시 한 차례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수급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원래 500억 이상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죠. 자 원래 530억 정도 영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까지 적자였습니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했어요. 기관들은 왜 이렇게 들어올까요? 원래 예상 영업이 180억입니다. 자, 물론 앞으로 이제 분기 실적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자, 지난 2년 동안 적자를 냈던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거. 결국 실적이 잘 나오리라 추정은 되는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주성 같은 경우도 좀 쌍끌이 수급에 의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S 동서도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20일 60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왔었던 또 종목이기도 하지요. 시가총액 일단 1조 5천억이 좀 안 되네요. 영업이익의 볼륨은 원래 3,400억이 나온다고 잘 말씀을 드렸죠. 수급 들어오고 예상치가 있으니 21선, 61선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61선까지 가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계속 올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예, 자 미래 실적과 자 바로 메이저 수급까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과 더불어서 또 수급 흐름까지 좋은 기업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최승욱의 진짜 주식에서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치매 관련주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명문제약, 2번 메디프론, 3번 CJCGV, 4번 신신제약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30분에게는 금전수 대박 화분을 증정합니다. 자, 참여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시고요. 방송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자, 오늘 10시부터 또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벤트 기간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정답자는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진짜 주식 1% 수익 내는 걸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시켜드리죠. 이번 월요일 같은 경우입니다. 월요일 날 이번에 또 이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 들어오는 걸 이번에 많이 또 참여해서 실제 여러분이 참여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가 자, 열심히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서 잠깐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셀트리온의 흐름도 좋았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정결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정결이 만들어졌고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이 한 10종목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깨는 것도 지금 4개 정도는 신고가를 깨고 있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컴투스가 또 웹젠이 자, 이번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월요일 날 역시나 쌍끌이 수급 들어갔고 제약바이오를 빼고는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요즘 연일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자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부터 해서 사마콘덴서, 와이솔과 텍셀레트건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날 특히 인선이엔테가 자 급등을 했었죠. 대부분 외국인한테 쌍끌이 수급 들어갔고 여러분이 장중에 외국계와 외국인만 딱 보시면 CD 주문은 금방 찾아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목요일 날에 자 종목군들 HB 테크놀로지가 다시 자 신고가를 향해 자 달려가고 있고요. 이번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증권주가 또 다시 자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증권주 급등을 했고 동부하이텍이 자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 들어왔죠. 1% 기적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자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 종목은 실제 그날 자 이 수급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딱 보시면 후성 같은 경우에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우선을 보죠. 외국인 수급이 아침부터 들어오면서 이 자리였습니다. 자, 음봉을 먹는 자리인데 단봉의 양봉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쌍끌이 수급이 시간별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기관들까지 23만 주가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없더라도 외국계 CD 주문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자, 후성은 이번 월요일 날 매매가 됐고요. 그다음 수요일 날 봅니다. 인선이엔티가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장이 그렇게 많이 오른 장이 아니었었죠. 근데 얘가 10% 올라간 건 CD 주문이 들어옵니다. 인선이엔티가 드디어 급등을 한번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음봉을 먹는 자리에 단봉의 양봉인데 이런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 60에서 넘는 자리와 음봉을 먹는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하이텍 이번 금요일 날이었었죠. 자, 아침에 외국인들이 첫 매수가 12만 주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외국계가 실시간이 자, 이 외국인 수급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기간까지 잡히는 순간 아, 이건 쌍끌이었었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4% 정도에서 쌍끌이가 확인됐으니까 쌍끌이 수급 그리고 CD 주문만 봤을 땐 오늘 여러분 한 5% 이상은 자, 충분히 수익이 났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날 8시 40분에 바로 이렇게 CD 주문과 이런 쌍끌이 주문을 실제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무료 공개 방송을 하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훌쩍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또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어쨌든 뭐 실전 트레이딩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 그날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외국인들 자 이 CD 주문은 분명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시간별로 기간 수급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일단 진짜 주식이 돼야 되겠죠.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만 수급 확인해서 실제 여러분과 같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은 뭐 자 8시 4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하니까 방송도 들으시고 실제 이런 종목들 진짜 주식을 갖고 여러분들 화면을 제가 통해서 여러분한테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승우의 진짜 주식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가이드 허수진입니다. 6월을 흔히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죠. 6월의 둘째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도 붉은 장밋빛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발 증시 훈풍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38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670선에 안착하며 8거래일 연속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주말 무료 강연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에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증권사관학교가 하반기 공략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1시에는 주식영웅 삼국지가 바통을 이어받아 강세장 핵심 주도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들의 주말 무료 강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재현 파트너의 강연회도 있는데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유한타증권 본사에서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과 선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박재현 파트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승욱 파트너도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진짜 주식 10선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최승욱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동 해결반은 광주로 찾아갑니다. 6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의 주식 투자 고충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출동 해결반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와우밴드 안내해드립니다. 와우밴드를 통해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들의 투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놓치신 방송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설치 방법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신 후에 와우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주말 무료 강연에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 쏙쏙 챙겨가시고요. 이번 주도 알차고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가이드였습니다.